재수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이번에 대학교 가는 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만약에 20살이 딱 됐을 때 그런 정신 상태로 대학을 갔다면 내가 대학교 1학년을 온전히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안서연 학생이 우리 학원에 있으면서 아니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흔적에 대해서,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런 플래너, 메가패스를 사면 주는 플래너. 이제 후반기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까 7, 8월에 조금 슬럼프라고 했는데, 그때도 슬럼프에도 공부하는 게 서울대 가는 사람이죠. 그래도 하루에 거의 13시간, 4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다 빼곡히 해서 이제 자기가 할 거를 먼저 써놓고 했으면 체크하는 걸로. 시간 순서대로 항상 계획표를 짰어요. 이제 올인원 언매를 거의 7시 20분부터 했을 테고, 그 다음에 거의 밤 11시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수험 생활을 했고, 이때부터 거의 7월부터 모의고사를 엄청 풀었네요. 네, 수학하고 국어는 이때부터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탐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 모의고사를. 어차피 개념을 한 번 더 돌리는 게 낫다. 개념을 좀 많이 탄탄하게 해놔야 전반적으로 공부가 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듣는 선생님 커리큘럼 순서대로 딱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7월부터는 거의 그거 했었겠네요. 거의 이제 모의고사 1회 분씩은 국어, 수학은 모의고사를 거의 1회 분씩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거는 6월 모의고사 행동강령. 이제 행동강령이라고 하면은 6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인지해야 될 거를 써놨던 거죠. 항상 한 일주일 전부터 생각나는 거 위주로 써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예열 문제 어떤 거 풀겠다 이런 것도 적어놨고 어떤 순서대로 풀겠다라는 것도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는 것도 대충 생각을 해놔가지고 어떤 제재가 나오면 어떤 순서대로 풀지 이런 식으로 한 지문 선정해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건 늦게 풀자 이런 식으로 순서도 정해놨던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수능적이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제일 어렵다. 네, 저는 약간 이런 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네, 어려워해가지고 마지막에 풀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순서에 대해서 머릿속에 대각적인 윤곽을 잡아먹고 순서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이런 게? 근데 막상 수능장에 들어가면 당황이 돼가지고 생각대로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실무를 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한 거죠? 8월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8월에 다 같이 모의고사 보고 한 건 아니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교실 운영해주면 가서 제가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항상 실전처럼 풀었었는데 그때 보고 제가 총평을 작성한 거거든요. 이때 보시면 국어 84점으로 2등급이고 독서에서 각각 몇 문제, 문학에서 몇 문제, 언어에서 몇 문제 틀렸는지를 적었고 독서는 몇 번, 왜 틀렸는지 적고 이걸 틀린 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독서 같은 걸 수능 지문을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항상 정해진 그 글의 전개 방식이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강 들으면서 인강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다고 느꼈는데 사실이나 가정이나 예측 진술을 평가원이 어떻게 쓰느냐를 좀 잘 구분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사실이냐 가정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구분하자라고 이때 그렇게 느껴서 써놨던 것 같고요. 제가 국어 성적이 그래도 오른 편이잖아요. 올랐다고 느낀 게 이렇게 제 단점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도 있지만 기출 분석을 현역 때는 안 하고 재수 때는 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것도 어떤 개념을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라는 걸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문학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기준을 평가원을 기준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성찰, 반성은 폭넓은 개념이며 자신의 마이너스 상황을 돌아보는 경우에는 이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걸 적어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을 깨달아야 성찰이나 반성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틀렸었는데 그냥 내 부정적인 상황을 돌아보기만 해도 성찰, 반성이구나 라는 걸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나 이런 것도 한 부분에만 매몰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적었던 것 같고요. 엄매는 개념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틀렸고 이 사례가 나왔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항상 적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틀린 거에서 왜 틀렸고 시간이 부족했고 이제 1분 고민
고민했을 때는 안 풀리면 마지막에 돌아오자 라는 걸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을 적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문제풀이법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놓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리뷰 이렇게 하는 데는 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1시간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오래 걸렸고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빨라졌습니다.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실무 푸는 시간 플러스 이것까지 더 해야겠네요. 약간 리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실무를 본 날에는 좀 기운이 빠져서 그죠. 공부가 안 되는 엄청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적고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에 관해서 자기가 학생이 어떻게 한눈에 볼지 적어놓고 계속 항상 계속 보는 그런 거였죠. 수학은 이제 개념 위주로 이렇게 했네요. 모의고사 풀면서 틀렸던 개념 아니면 설명 강의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건 수능장에 가져갔던 네, 가져갔던. 네, 공부하는 과제 잘 봤고요.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서울대 경영을 노리는 학생들은 많을 텐데 이제 그런 후배가 될 사람들에게 그래도 10개월 이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엄청.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소감만 좀 덕담, 도움말 한번 주시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좀 무뎌진 감정 상태로 수험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학원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끄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약간 이것도 팁을 주면 나는 어떻게 해서 신경을 딱 껐다. 이게 스위치가 딱 있어서 난 껐다.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을 최대한 표출하지 말고 제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에만 집중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거든요. 네, 어렵긴 하네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신경 끄는 게 어렵긴 한데 초반에 제가 흔들렸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좀 무뎌진 상태로 수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처음에 힘들더라도 그 성격 아닐까요? 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닌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좀 예민해졌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기숙학원에 들어오면서 좀 무뎌졌고 수능 끝나고도 성격 바뀌었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겪으면서 네, 연습을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망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사설 모의고사 풀고 틀렸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라. 돈 주고 그거 사가지고 풀었는데 다 맞아가지고 배워가는 게 없으면 오히려 돈 낭비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디서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니까 왠지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제가 사설 모의고사 항상 100점 맞으면 이거 돈 주고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틀리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배워가는 게 있고 네, 내가 좀 이제 다음에 점수 오를 기회를 얻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많이 틀렸다고 해도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제가 한 것처럼 실무 총평을 작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얘기네요. 네. 감심정을 끄고 내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재수를 어쨌든 성공을 했지만 했잖아요. 거기에서 얻어가는 게 있었어요? 재수하는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이번에 대학교 가는 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만약에 20살이 딱 됐을 때 그런 정신 상태로 대학을 갔다면 내가 대학교 1학년을 온전히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갔을 때 물론 즐겁게 노는 거에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도 있겠지만 제가 재수를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의 대학 생활도 듣고 나는 새내기 때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그걸 잘 하면서 새내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를 함으로써 좀 주변에서 얻는 조언도 많고 내가 이만큼 공부한 경험이 있다는 게 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얻었던 것 같고 재수를 선택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내가 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자신감 없는 마인드로 20대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재수를 선택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20대를 보낼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 합격했잖아요. 원하는 대학 합격했는데 지금까지 살던 중에 가장 기쁘던가요? 아니 더 기쁜 일이 있었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감도 안 나고 이게 저는 한 번에 서울대를 합격했다는 기쁨을 몰아서 느낀 게 아니라 수능 성적표 나왔을 때 조금 합격했을 때 1차 합격했을 때 조금 진학사 돌려봤을 때 조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은은하게 그냥 계속 기뻤던 것 같고 막 엄청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쁘진 아직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고 더 기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